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2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2절 정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적분 정의가 되는 부분까지 하고 마쳤지요. 이어서 이제 정적분이 어떻게 정의되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 등을 이제 배워 나갈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유도를 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함수 fx가 있어요. 그 함수의 정의역이 있고 그 함수의 정의역을 x를 a부터 b까지 움직이는 것으로 제한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간이 하나 생겼어요. a부터 b까지 구간이 있지요. 주어진 함수는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모양, 그런 모양을 생각하기 위해서 y는 x제곱, 즉 함수 값이 0 이상이 되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었었는데 꼭 그렇게 x제곱 같은 함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똑같은 방법의 값을 생각할 수 있지요. 즉 리만합의 극한이라고 불렀던 값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의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할 텐데 예, 그 함수가 꼭 0보다 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림을 보기 좋게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x축 위에다가 이렇게 함수 그렸으니까 이 함수는 당연히 이 그림에 있는 함수는 0보다 큰 값을 갖게 되지요. 그렇죠?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이 함수의 정의역을 a부터 여기 b까지 이렇게 나눈 거죠. 자, 이런 함수가 임의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구간, 이 함수의 정의역 a부터 b까지 이 구간을 n개의 구간으로 등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붙여요. a를 x0, b를 xn 이렇게 그리고 등분해서 그 다음 x0 다음 것을 x1 그 다음 x1 다음을 x2 이렇게 그 다음 x2 다음에 x3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번호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n개 구간으로 등분했다. n 등분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구간을 이렇게 a를 x0라고 두고 n개 구간으로 나눴으니까 전체 구간 길이가 b-a지요. n개로 등분했다면 한 구간의 길이는 n으로 나눠서 n분의 b-a가 되지요. 그러니까 번호는 x0는 a가 되고 x1은 x0에다가 n분의 b-a를 더해주고 x2는 x1에다가 n분의 b-a를 더해주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x3는 x2에다가 n분의 b-a만큼 더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xn-1은 그 전 거 xn-2에다가 n분의 b-a 작은 한 개 구간의 길이 그만큼을 더해주면 되고 그렇죠? xn은 마지막에 b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 구간의 길이를 xi에서 xi-1을 빼주면 i번째 구간의 길이가 나오죠. 등분했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del xi라고 쓸 텐데 del xi는 i번째 구간이고 등분하지 않았다면 각 구간마다 길이가 다르겠지만 등분하지 않아도 극한을 취해서 같은 값으로 가면 그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정적분이. 그런데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분한 것 뿐이에요. 자, 그럴 때 등분했다고 하면
del xi라는 것은 항상 같은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i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냥 del x라고 써도 됩니다. 그때는 항상 n분의 b-a가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도 등분했다라고 하고 예, del xi라고 써도 등분을 했다면 예, 같은 값 n분의 b-a가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등분을 했다면 예, 등분하지 않았다면 다른 값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등분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때 i번째 구간 xi-1부터 xi까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점을 아무 점이나 한 점 선택하시면 돼요. 그걸 표본점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리고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선택한 거다라는 뜻으로 xi 스타라고 썼습니다. 예, 앞의 시간에서는 xi 스타가 그 구간의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돼서 xi하고 같았죠. 그렇죠? 예, 근데 꼭 같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왼쪽 끝점을 선택해도 되고 그러면 xi-1하고 같아질 거고 중점을 선택해도 되고 그렇다면 2분의 xi-1 플러스 xi가 될 거고 그렇지 않고 더 계산하기 편한 점이 있다면 임의로 여러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xi 스타는 i번째 구간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구간에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 표본점 xi 스타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첫 번째 구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했다면 x1 스타. 그렇죠? 두 번째 구간에서 또 하나 선택을 했다면 x2 스타. 예, 이렇게 표본점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작은 구간의 길이 del xi하고 그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표본점 xi 스타에서의 함수값 fxi 스타하고 곱한 것을 i개 구간마다 똑같이 계산해서 그 값을 다 더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자, 그랬을 때 이 n개의 값을 다 더한 것을 우리가 리만 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리만 합이에요. 예, 그럴 때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서 이 극한을 계산해 봐요. 첫 번째는 n개 구간으로 나눠서 n개 구간마다 구간의 길이와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을 곱하고 그 n개 값을 다 더하고 그렇죠?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n을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100개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 n이 100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100개 구간으로 나눠 놓고 이 값을 계산한 값이 얼마다라고 나올 거예요. 앞에서 연습했듯이 우리 4개 구간, 30개 구간, 50개 구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해봤었죠. 그렇죠? 구간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값이. 자, 그렇게 하면서 100개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는 1000개로 나누면 n이 1000이 됩니다. 예, 그 다음 10억 개로 나눴다 그러면 n이 10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예, n이라는 값을 점점 크게 할 거예요. 예, 그래야 오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값에 예, n개로 나눠서 이 값을 계산하면 n으로 표현됐을 텐데 그 식에다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줘요. 자, 그러면 그때 극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극한이 존재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어진 함수 fx는 구간 a부터 b까지 이 구간에서 예, 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우리 앞에서 미분 배울 때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했었어요. 그것처럼 적분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렇게 극한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이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del xi 이 극한을 이런 기호로 쓴다고 했죠.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이 각각의 기호들이 무슨 기호인지도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럴 때 이렇게 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값을 fx의 이 함수의 이 구간 a부터 b까지에서의 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정적분. 예. 정적분이라는 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쓴 값이고 이것은 정의를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xi 스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곱하기 델 xi 작은 구간의 길이 어렵지 않죠? 예, 해서 리만합의 극한이죠. 여기 시그마까지 표현된 것이 리만합, 그 리만합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 극한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적분이라는 것을 예, 정의를 했습니다. 예, definite integral, 정해져 있는 적분 그런 뜻으로 값을 계산한 것, 그 수가 나오는 거예요. 정적분 계산하면 예,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떤 수가 나오는 거죠. 예, definite integral, 정적분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적분이 어떤 성질을 갖는 건지 예, 먼저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정의역이 a부터 b까지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걸 n등분해서 번호를 붙여요. x0부터 xn까지. 그렇죠? 그럼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 이렇게 번호를 붙일 테니까 i번째 구간은 xi-1부터 xi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첫 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x1 스타, 두 번째 구간에서 표본점 x2 스타,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은 x3 스타, 이렇게 가겠죠? i번째 구간에서의 표본점은 xi 스타.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n개 구간마다 xi 스타 표본점을 선택해서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계산해요.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렇게 이 함수가 0보다 큰 쪽에 있으니까 높이가 되겠죠. 이만큼 높이. 거기다가 구간의 길이 이만큼 델 xi, xi에서 xi-1을 빼준 값 이걸 곱해요. 자, 그러면 이 높이를 갖고 이것을 밑변으로 갖는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fx가 0보다 크다면. 그렇죠? 여기 그림처럼 fx가 0보다 크면 예, 넓이가 되겠죠. 직사각형의 넓이. 그렇죠? 이런 것들 다 계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간에서도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가 계산됐겠죠. fx가 0보다 크다면 예, 두 번째 구간도 이 표본점에서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이렇게 계산이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더한 것이 예, n개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한 것이 리만합이 될 거고 그 극한을 취하면 예, 이 실제 이 곡선하고 x축 사이에 있는 영역이 있죠. 예, 이 영역의 넓이로 수렴해 주는 거죠. 그렇죠? 앞에서 예제를 예, y는 x제곱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예, 0부터 1까지 하니까 넓이가 3분의 1이 나왔었죠. 예, 그것처럼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은 fx가 0보다 크면 그 정적분이 존재할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은 이 곡선부터 즉 곡선 아래쪽에 있습니다. x축까지 x축 위에 있습니다. 그 놓여 있는 영역의 넓이하고 같아져요. 그렇죠? 예, 해서 넓이를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x가 0보다 커야 넓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구간을 a부터 b까지 구간을 n개로 등분했어요. 번호를 x0부터 xn까지 번호를 줬어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i번째 구간 점점점 해서 n번째 구간까지 나눴어요. 그때 i번째 구간에서 표본점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함수값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음수죠. 근데 그 음수는 당연히 이 길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렇다면 그 음수, 그 값하고 이 구간의 길이는 플러스 값이죠. 곱해주면 이만큼 길이를 높이로 갖고 이 밑변의 길이를 밑변의 길이로 갖는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인데 그 음수가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그다음 밑변을 곱하면 넓이에 마이너스 1 곱한 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걸 다 더한 리만 합이 당연히 음수가 나왔을 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번에는 여기 x축부터 그 아래쪽으로 곡선 여기 fx 여기까지 여기까지 있는 이 영역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fx가 0보다 작으면 적분 가능할 때 그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것은 역시 곡선하고 x축 사이에 있는 영역 이번에는 곡선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x축 아래에 있으면서 곡선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영역의 넓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같다. 그렇죠? 정리하면 fx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곡선과 x축 사이 영역의 넓이와 같고 fx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곡선과 x축 사이 영역의 넓이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하고 같다. 그렇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정적분은 플러스 넓이, fx가 0보다 작으면 정적분은 마이너스 넓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성질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플러스 gx dx. fx도 적분 가능하고 gx도 적분 가능하면 fx 플러스 gx도 적분 가능해요. 그리고 그 값은 fx의 정적분과 gx의 정적분을 더한 것하고 같아요. 너무 당연하지요. 덧셈이 갈라진다라는 성질인데 우리 미분서도 이런 성질을 봤습니다. 이런 성질을 덧셈적 성질이다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너무 당연하게 이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이 안에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fxi 스타 플러스 gxi 스타 이렇게 되겠죠. 그거다 곱하기 del xi. 그렇죠?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값이 이렇게 곱하면 fxi 스타 del xi 거기다가 리미트 시그마 그 계산한 값은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한 값은 gxi 스타 곱하기 del xi 그것을 시그마 더하고 리미트 극한치하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gx dx죠. 뒤에 거. 그렇죠? 너무 당연해요. 리미트도 덧셈에 대해서 갈라지고 시그마도 덧셈에 대해서 갈라지는 덧셈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를 가지고 만든 인티그럴 하는 것도 정적분도 덧셈적인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성질은 이 적분 기호 안에 어떤 함수에 상수배된 그런 함수가 있다면 이 상수는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리미트와 시그마로 했기 때문에 상수배가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리미트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 밖으로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수배는 나갈 수 있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CFX의 정적분은 FX의 정적분의 C를 곱한 것하고 같다. 이렇게 상수가 나갈 수 있다라는 성질을 우리가 미분서도 갖고 있었죠. 동차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적분도 동차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적분은 덧셈적이고 동차적이죠.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우리가 선형적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적분은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성질.
어떤 두 함수가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어요.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적분 가능할 때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당연히 크지요. 예, 시그마 합도 큰 값들을 더한 것이 작은 값들을 더한 것보단 크고, 리미트 큰 함수의 극한이 작은 함수의 극한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같아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큰 함수의 정적분이 작은 함수의 정적분보다는 큰 쪽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크기가 결정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고요. 자,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예, 이건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 영역의 순서를 바꿔놨어요. 인티그럴 b부터 a까지 fx dx 이렇게 바꿔놓으면, 예, 이것은 원래 있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적분 그 구간의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 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정적분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fx가 0보다 큰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0보다 크든지 작든지 0보다 큰 값, 작은 값이 섞여 있든지 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근데 보기 편하라고 0보다 큰 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럴 때 이 구간에서 적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구간이 A부터, 예, 이렇게 C까지 구간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이에 어떤 B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물론 B라는 점은 꼭 A부터 C까지 요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 있는 수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유로 성립해요. 자, 그런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안에 있는 걸, 예, 선택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A부터 B까지의 정적분하는 것은 이만큼 넓이가 되겠죠. B부터 C까지 정적분하는 것은 이만큼 넓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두 개를 더하면 이만큼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A부터 C까지 정적분이 되겠죠. 예, 그래서 A부터 C까지의 정적분은, 예, 여기 B라는 점을 선택해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A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부터 다시 C까지 정적분하고, 예,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된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성질. 당연히 영함수, 상수함수 중에 영함수가 있죠. 영함수의 정적분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영함수는 함수값이 항상 0인 거니까 표본점 xi 스타에서 함수값 fxi 스타 그걸 계산하면 0이죠.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하고 0 곱하기 델 xi 이렇게 될 텐데 0하고 델 xi 곱하면 0이고 시그마 그걸 다 더해도 0이고 리미트 영함수의 극한은 0이고 그렇죠? 그래서 영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 예, 이렇게,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 성질은, 예, 앞의 성질에 의해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는 b-a. 여기 b-a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적분 구간이 a부터 b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적분 구간의 오른쪽 끝점 b에서 왼쪽 끝점 a를 빼준 값이지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기하학적인 의미는 적분 구간, 그 적분 구간의 길이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는 그 방법은, 예, 너무 당연해요. 1이라는 상수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1이라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x축하고 나란한 그래프를 갖습니다. y는 1. 그렇죠?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는 것은 1이라는 값이 0보다 큰 값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큰 함수예요. 상수함수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a부터 b까지, 예,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영역의 넓이는 여기 이만큼 높이가 1이죠. 그렇죠? 이만큼 가로는 b-a죠. 그래서 1하고 b-a를 곱한 거니까 넓이는 b-a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을 정적분한 것은 구간의 길이다. 예, 구간의 길이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1의 정적분은 구간의 길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가볼까요? 예,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a부터 a까지, 자기 자신까지예요.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a-a, 0이죠. 구간의 길이가 0이니까 n등분해도 n개 작은 구간의 길이도 0이죠. 즉 델 xi가 다 0이죠. 그렇다면 fxi 스타 곱해도 0이죠. 거기다가 시그마 다 더해도 0이고 리미트 극한치에도 0이죠. 그래서 예,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은 한 점에서의 정적분입니다. 한 점에서의 정적분은 0이다. 어렵지 않죠? 구간의 길이가 0이 돼 버렸으니까 0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성질이 있어요. 11번째. 예. 11번째는 fx가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연속 함수다. 예, 사실은 연속이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적분 가능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있었죠?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 가능인 함수는 연속이고 연속인 함수는 적분 가능이니까 미분 가능인 함수는 적분 가능해요.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A, B에서 연속이면 그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연속이면 적분 가능합니다. 해서 정적분이 존재해요. 그 값은 구간의 길이 b-a하고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C에서의 함수값 FC하고 곱한 것하고 같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y는 fx 그래프가 있다고 할까요? 연속이에요. 끊긴 점이 없어요. 자, 그럴 때 네, 여기 이만큼 a부터 b까지 정의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네, 겨울철에 눈이 왔는데 눈이 얼만큼 왔나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만큼 눈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이 얼만큼 왔다라는 것을 여기처럼 단면을 측정해서 이 단면의 넓이를 가지고 표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위에 있는 이 경계가 되는 곡선이 바뀌었을 때 예, 아래쪽에 있는 전체 면적이 같게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눈이 이만큼, 그 단면이 이만큼 해서 눈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얼만큼 왔나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 윗부분 경계가 되는 이 부분을 톡톡톡톡 쳤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만큼 아래로 내려가게 하니까 예,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이만큼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이 내려갔어요. 이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맞춰졌다면 넓이가 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쪽에 원래 있던 눈의 단면은 예, 이 넓이는 이걸 계산한 것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톡톡톡톡 치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때 여기 요 선이 이 곡선을 만나는 점이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예, 이 점을 C라고 하면 당연히 주어진 이 함수는 fx라는 식을 가졌으니까 여기 만나는 점은 이 점 C에서의 요 높이, 그게 함수값하고 같아요. fc. 그렇죠? 그렇다면 이 사각형의 밑변은 b-a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요 넓이는 예, 당연히 가로 세로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b-a 곱하기 f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넓이가 변하지 않게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 정적분하고 같아야 되겠죠. 예, 이렇게 연속 함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속인 경우에는 이 정적분하고 구간의 길이 곱하기 주어진 구간의 어떤 점에서의 함수값, 이것이 같아질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이렇게 같아질 수 있다라는 이 이론을 예, 우리가 적분에서의 평균값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평균값 정리. 자, 우리가 미분 배울 때 평균값 정리 배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적분에서도 평균값 정리가 있다라고 잠깐 예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얘기했던 그 적분의 평균값 정리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예, 적분 가능한데 그 정적분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그 값이
구간의 길이 b-a 곱하기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점, 그 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점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C라고 하면 그 C에서의 함수값 곱한 것하고 같다. b-a 곱하기 fc하고 같아지는 그런 점 C가 이 구간 A부터 B까지의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게 적분의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질은 나중에 뒤에서 쓸 거예요.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12번째 마지막 성질, 정적분은 변수가 하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변수, variable, 변수,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이 없다.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변수가 특별하게 뭘 해야 되는데 하는 일이 없다. 멍청하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해서 멍청한 변수다라는 뜻으로 dummy variable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멍청하다라는 뜻은 이게 특별하게 하는 역할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다른 뜻이 아니고 역할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dummy variable이라고 불러요. 예, 해서 변수는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x로 표현됐던 t로 표현됐던 적분 구간이 같고 a부터 b까지 적분하려는 피적분 함수 그 규칙 f가 같고 그러면 그 함수 f를 변수를 x로 표현하던 t로 표현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나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변수를 t로 놔서 ft dt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둘 다 뭔가요? 둘 다 정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f 표본점 그렇죠? 델 여기 변수 나오고 i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이 xi 스타 변수를 x로 썼다면 표본점을 xi 스타라고 표현했을 거고 변수를 t라고 썼다면 ti 스타라고 표본점을 썼을 거고 그렇죠? 구간의 길이도 변수가 x면 del xi라고 썼을 거고 변수가 t면 del ti라고 썼겠죠. 그렇죠? 하지만 n등분했다. a부터 b까지 구간을 n등분했다. 그러면 그 구간의 길이가 변수가 x건 t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으로 선택했다. n등분하고 오른쪽 끝점을 선택했다. xi 스타로 표현하나 ti 스타로 표현하나 달라질 게 없어요. 둘 다 오른쪽 끝점. 왼쪽 끝점이면 둘 다 왼쪽 끝점. 그렇죠? 예, 해서 함수가 같은 거니까 달라질 식이 없죠. 그렇죠? 예, 해서 정적분에서는 변수 역할이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부정적분은 변수를 맞춰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x를 변수로 한 건지 t를 변수로 한 건지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되고 정적분은 변수 역할이 없어요. 계산하면 수가 나오니까. 그렇죠? t로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x로 표현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산하면 값이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수로 나오는 거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를 풀어볼게요. 예제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리미트와 시그마로 되어 있는 것을 인티그럴 기호로 바꾸는 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제 1번 보세요. 어떤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떤 값을 계산을 해봤어요. 정의에 맞춰서. 그랬더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3승 플러스 xi 곱하기 sin xi 곱하기 델 xi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것을 정적분으로 표현해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게 정적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구간이 0부터 파이까지니까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값 중에서 리미트 시그마 델 xi 이런 값이 있네요.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인티그럴 dx로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시그마 델 xi는 적분기호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리미트와 시그마와 델 xi. 그럼 남는 것은 이제 독립변수를 맞춰가지고 피적분 함수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택한 점이 xi고 그것에 3승이 있네요.
그렇죠? xi를 선택해서 여기 xi가 곱해져 있고 xi를 선택해서 xi에서의 사인 값을 계산한 것이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i라는 것은 i번째 구간에서 선택한 표본점이에요. 표본점이니까 그것은 전부 독립변수로 맞춰주면 돼요. 그럼 독립변수를 x라고 하면 x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적분할 함수는 x의 3승 플러스 x 곱하기 sin x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x의 3승 플러스 x sin x 이 값을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0부터 파이까지. 예, 뒤에 가서 이 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나라는 걸 배울 텐데 예, 이 값은 앞에 있는 것은 그냥 앞쪽에서 다 계산할 수 있게 배울 텐데 뒤에 있는 x 곱하기 sin x는 예, 여러분들 뒤에 실장을 배우셔야 돼요. 실장에서 예, 부분적분이라는 부분을 배우면 이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계산해 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은 이렇게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는 것만 연습을 해봤습니다. 예,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 예,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하는데 정적분에 정의를 써서 계산해라.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뒤에 공식을 배우고 나면은 꼭 이렇게 정의를 써갖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 계산법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정의를 써가지고는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정의를 쓰는 것은 이게 극한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분 배울 때도 얘기했지만 예, 이 함수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즉 x의 몇 승 하는 것도 거듭제곱 함수도 승수가 올라가면 복잡해지고요. 예, 사인, 코사인, 삼각함수 아주 간단한 형태만 나와도 극한을 계산하기에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뒤에 가는 것은 공식을 써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런데 이 간단한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예, 정의를 써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예, 우리 정의가 뭐였어요? 리미트, 시그마, 델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구간을 등분해야 돼요. n등분. 근데 주어진 구간은 적분 구간을 보니까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그렇다면 0부터 3까지 구간을 n등분합니다. 그렇죠? 자, 그려볼까요? 0부터 3까지 구간이 있는데 전체 구간의 길이는 3에서 0 빼면 3이죠. 그렇다면 이걸 n등분하면 한 구간, 작은 구간의 길이는 n분의 3이죠. 그런데 구간이 0부터 시작했죠.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은 0부터 n분의 3일 거고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3부터 n분의 6일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xi 스타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i번째 구간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돼?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은 n분의 3, 그러니까 1일 때 3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구간은 n분의 6, 예, i가 2였을 때 6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1일 때 3이고 2일 때 6이니까 지금 i에다가 3을 곱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i번째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i번째라는 것은 그렇다면 첫 번째가 n분의 3, 두 번째는 n분의 6이니까 i에다 3 곱하면 3i, 그래서 i번째는 n분의 3i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점을 오른쪽 끝점을 선택해 볼까요? 그렇다면 첫 번째 구간 표본점은 n분의 3, 두 번째 구간 표본점은 오른쪽 끝점 n분의 6,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의 표본점은 오른쪽 끝점 n분의 3i. 그렇죠? 자, 해서 xi 스타는 n분의 3i 이렇게 i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됐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구간의 길이 곱할 거니까 첫 번째 구간도 길이는 n분의 3 등분했으니까 두 번째 구간도 n분의 3, 세 번째 구간도 길이는 n분의 3 똑같죠. 그럼 del xi는 i번째 구간의 길이 역시 n분의 3 똑같죠. 그렇죠? 등분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해서 이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정의를 쓸 수 있어요. 써볼까요?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정의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표본점에서의 함수 값인데 xi 스타를
여기 함수값 계산해야 되니까 여기 x 자리에 대입해야 돼요. 함수는 x의 3승 마이너스 6x니까 x에다가 n분의 3i를 대입합니다. 그렇다면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가 del xi 갖다 곱해야 되니까 del xi n분의 3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요거 함수 값은 f xi 스타가 되겠죠. 예, 이제 이 극한을 계산만 해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시그마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n을 무한대로 보내서 극한을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요. 예,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x의 3승 마이너스 6x dx는 정의를 써서 표현을 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n분의 3i의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n분의 3i 곱하기 del xi가 n분의 3이었어요. 해서 곱하기 n분의 3. 됐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앞에 거 먼저 계산할 거고 그 다음 뒤에 거 계산을 할게요. 앞에 걸 계산할 때 예, 여기 n의 3승 하는 게 분모에 있어요. 여기도 n분의 하는 게 분모에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계산할 때 분모에 n의 4승 하는 게 있죠. 그러면 n 하는 것은 여기 시그마는 i가 지금 움직여요.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변수는 i로 표현된 게 변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수예요. 그렇다면 n으로 표현된 건 상수입니다. 그래서 분모에 있는 n의 4승은 상수니까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밖으로 나가요. 그렇다면 n의 4승분의 하고 나갔어요. 그렇죠? 분자, 예, 여기 3의 3승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이 또 있어요. 그러면 3의 4승이죠. 99, 81. 상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분자 81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i로 표현된 것은 시그마 안에 남아야 되는데 i의 3승이 남았죠. 그러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은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 이렇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 곱해볼까요? 예, 뒤에는 여기 분모에 n이 있어요. 여기 또 n을 곱해놨어요. 그럼 분모에 n의 제곱이 있는데 i가 변수니까 시그마 밖으로 n제곱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분모에 있으니까 n제곱분의 1 하고 나갑니다. 그렇죠? 상수 여기 3이 있고 여기 6이 있고 여기 3이 있어요. 이렇게 곱하면 9고 6 곱하면 54가 되네요.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해서 마이너스 54 시그마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니까 시그마 안에 남는 것은 여기 i만 남았네요. 그렇죠? i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하고 계산이 돼야 되죠. 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 요게 남았어요. 다 됐죠? 자,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 i를 다 더한 것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점점점 n 1부터 n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이 값은 역시 기억해 두면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예,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텐데 잊어버렸으면 이 결과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i의 3승이 있죠. 1의 3승 플러스 2의 3승 플러스 3의 3승 플러스 이렇게 하면서 n의 3승까지 다 더한 거죠. 예, n의 3승까지 다 더한 것은 공교롭게도 우연히 그러는 겁니다. 예, 이 i는 1부터 n까지 i 이것의 합의 제곱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값이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예, 역시 이렇게 기억만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꿀 거예요. 예, 여기 극한 안쪽에 있는 이 시그마 부분을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앞에 n 4승분의 81 하는 게 있었고요. i 3승을 다 더한 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렇죠? 뒤에는 마이너스 있었고요. 그렇죠? 상수 n제곱분의 54가 있었고요. 그렇죠? i는 1부터 n까지 i를 다 더한 것은 2분의 n 플러스 1.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시그마 쪽이 계산됐으니까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고 극한을 취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가볼까요? 앞에 항은 여기 분모에 보니까 n의 4승이 최고차 항.
분자는 여기 n이 있고 여기 또 n이 있으니까 최고차항은 안쪽에서 2개 n을 곱한 거니까 n의 제곱인데 전체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도 최고차항이 n4승이지요. 그렇다면 최고차항 n4승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분모 분자를 n의 4승으로 나눠서 계산하면 n4승에 있는 개수만 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모는 2의 제곱해서 4분의 하는 게 남았고 분자에는 81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의 극한은 결국은 4분의 81, n4승의 개수 4분의 81이죠. 뒤에 있는 극한의 값은 마찬가지로 여기 분모는 n제곱이 최고차항, 여기 분자도 n과 n이 곱해졌으니까 n제곱이 최고차항. 그렇죠? 그럼 분모 분자를 이번에는 n제곱으로 나누면 그 n제곱의 상수, 그 개수들이 결국은 극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분모는 n제곱의 그 개수가 2가 됐고 분자는 54가 되네요. 그렇죠? 해서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54 약분하면 마이너스 27. 그렇죠? 그럼 답은 4분의 81 마이너스 27 하는데 4분의 하고 통분하면 81 마이너스 27은 4분의 하고 통분했으니까 27에 4를 곱하면 됩니다. 4, 7이 28 해서 108이죠. 4분의 81 마이너스 108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7이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정적분은 마이너스 4분의 27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적분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것을 역시 계산하는 방법 모르니까 넓이로 해석을 해서 계산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이 정적분이 무엇의 넓이일까라는 걸 계산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볼까요? 여기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 0부터 1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적분할 함수는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고 x는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제곱해서 정리하면 y제곱이 1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x제곱을 넘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x는 0부터 1까지만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y는 루트라고 표현됐으니까 당연히 y는 루트 0 이상인 값이죠. 그렇죠? 그리고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니까 루트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x제곱 범위를 계산하면 이제 y는 0과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것에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y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부분. 그런 뜻이죠. 그게 뭔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요. 그런데 그중에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y도 0부터 1까지만 움직였으니까 그 원 전체가 아니죠. 그 원의 1사분면에 놓인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원점이 있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그런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고 y도 0부터 1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곡선은 여기만이지요. 여기.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함수예요.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x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당연히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니까 0 이상인 쪽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 아래쪽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표시하면 이 원의 4분의 1이 되는 이 영역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넓이를 정적분의 정의를 써서 표현할 수 있어요. 인티그럴 x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죠. 그렇죠? 그리고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정적분한 값이다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정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뒤에서 배우는 그 이론을 쓰면 되는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공식을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의 넓이를 계산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의 넓이라는 것은 우리 반지름만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죠.
그런데 그중에 4분의 1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의 4분의 1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원의 넓이는 원의 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근데 반지름은 1이에요. 예, 반지름 레디어스 R이라고 하면 R은 1이에요. 그렇죠? 예. 그 넓이가 파이 곱하기 1의 제곱해서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것의 4분의 1 하는 것은 4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1의 제곱해서 4분의 파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 이 정적분이 이 넓이하고 같았으니까 이 넓이를 원의 넓이로 계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쓰면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해보려면 사실은 치환을 해야 돼요. 삼각치환. 그런데 삼각치환은 우리 범위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 값을 x를 사인 세타 이렇게 치환하시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환적분은 배우니까 그냥 이렇게 똑같이 삼각함수로 치환한 것뿐이지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해서 치환적분 그 법에 따라서 계산해 보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개수가 1인 것은 여기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곱해주고 1이 되는 거예요. 해서 치환적분을 배우고 나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똑같은 값 4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